한 사람은 끝까지 왕을 지켰고 한 사람은 권력을 선택했다. 성삼문과 신숙주. 둘은 같은 지편전에서 공부한 인재였고 같은 시대를 살아간 동료였다. 둘 다 세종이 아끼는 신하들이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 조선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두 사람의 선택은 완전히 갈라진다. 한 사람은 충신으로 남았고 한 사람은 변절자로 기록됐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두 사람. 왜 이들의 선택은 달라졌을까? 지편전에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심에 있던 두 사람, 성삼문과 신숙주다. 둘은 1살 차이였다. 나이도 비슷했고 같은 시기에 지편전에 들어와 같은 환경에서 성장한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둘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같은 공간에서 공부했고 같은 문제를 고민하며 조선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던 사이였다. 특히 지편전에서는 밤늦게까지 토론이 이어지는 일이 많았는데 왕의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 학자들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도 이어졌다. 성삼문과 신숙주는 이런 자리에서 자주 함께했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믿었던 두 사람. 조선 인재들을 모아놓은 지편전.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던 인물이 있었다. 신숙주다. 그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인물이었다. 단순히 합격이 아니라 수석. 이미 이 시점에서 조선 최고 수준의 인재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신숙주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언어 능력이었다. 당시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가 중요한 시기였고 신숙주는 일본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능해 직접 사신으로 파견될 정도로 신뢰를 받는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문화와 외교를 정리한 채 해동제국기까지 남기게 된다. 이 정도 능력이라면 왕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세종대왕 역시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한일화로 지편전 학자 시절 실제로 신숙주는 밤을 새워 공부하는 일이 잦았는데 그러다가 잠들어버린 신숙주. 세종은 그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고 조용히 다가가 옷을 덮어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왕이 직접 한 인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세종은 신숙주를 깊이 신뢰했고 어린 손자였던 단종을 직접 지편전으로 데려와 자신의 사후에 잘 부탁한다고 했을 정도. 이후에도 신숙주는 중요한 외교와 정책에 꾸준히 참여하며 조선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는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은 한 사건을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세종의 죽음. 조선을 이끌던 절대적인 존재가 사라지자 신숙주는 큰 슬픔에 잠긴다. 신숙주는 다짐한다. 세종의 부탁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 나라 조선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이후 왕위는 문종에게 넘어간다. 문종은 학문이 뛰어나고 정치를 안정적으로 이끌던 왕이었지만 오랜 병으로 인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왕위는 어린 왕에게 넘어간다. 단종. 나이 어린 군주. 경험 없는 왕. 자연스럽게 정치는 대신들이 움직이는 구조가 된다. 왕은 존재하지만 권력은 분산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왕권이 약해지고 정치가 흔들리던 그 순간 조선은 가장 위험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인물이 있었다. 수양대군. 그는 왕실의 일원이었지만 정치의 중심에서 한 발 떨어져 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가 주목한 사람이 있었다. 진숙주. 이미 능력으로 이름이 알려진 인재, 그리고 외교 경험까지 갖춘 학자. 수양대군은 이 인물과의 거리를 좁히기 시작한다. 기회는 곧 찾아왔다. 조선은 새로운 왕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게 되고, 이 사행길에 진숙주가 포함된다. 그리고 수양대군 역시 이 여정에 함께하게 된다. 기록에 따르면 수양대군은 이 과정에서 진숙주와 자주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묻고 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들으려 했다고 한다.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까워지려는 모습이었다. 긴 여정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이때부터 진숙주와 수양대군은 각별한 사이가 된다. 그때 당시 명나라를 다녀오는 일은 몇 달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어린 왕 단종이 즉위한 이후 정치는 점점 대신들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김종서가 있었다. 실질적인 권력을 쥔 인물. 왕은 있었지만 정치는 이미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수양대군은 점점 밀려나기 시작한다. 명나라까지 다녀오며 왕권을 인정받는 데 기여했지만 조선 내부에서는 자신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수양대군은 결정을 내린다. 기다리지 않기로. 이 선택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와 함께 판을 짜고 움직인 인물이 있었다. 한 명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타이밍을 계산하며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까지 준비한 인물. 1453년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직접 움직인다. 목표는 단 하나. 권력을 쥐고 있던 대신 김종서. 수양대군은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간다. 겉으로는 문안을 핑계로 아무 일 없는 듯한 방문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자리였다. 김종서는 아무 의심 없이 수양대군을 맞이하고 대화를 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받는다. 달빛 아래 편지를 펼쳐든 순간 지리노와 함께 부하가 움직인다. 철퇴가 휘둘러지고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정적들은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한다. 계유정난 이후 권력의 흐름은 완전히 바뀐다. 수양대군은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고 어린 왕 단종은 점점 자리를 잃어간다. 그리고 약 2년 뒤 결국 그 순간이 찾아온다. 단종은 왕위를 내려놓게 된다. 왕이 직접 물러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선택이었다. 그 마지막 절차. 왕권의 상징을 넘기는 순간 옥새가 전달된다. 이 일을 맡은 인물이 있었다. 성삼문. 세종이 신뢰했던 학자. 그리고 단종을 지키려 했던 인물. 그는 옥새를 들고 있었고 그 순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록에 따르면 성삼문은 이때 통곡했다고 전해진다. 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것, 그 감정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눈물을 흘리며 옥새를 넘긴다. 단종이 물러난 이후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왕위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 멤버들이 있었다. 그러나 단종 보기를 도모하던 계획은 결국 발각되고 만다. 관련 인물들은 체포되고 신문과 고문이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성산문은 한 사람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 진숙주. 한때 함께 집현전에서 뜻을 나누던 법.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두 사람. 잠시의 침묵 끝에 성산문이 입을 연다. 선대왕 세종대왕께서 그토록 전하를 부탁하셨거늘 어찌하여 이리도 변할 수 있는가? 그 선택 참으로 치가 떨리는구나, 신숙주. 담담하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진숙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고개를 들지도 변명하지도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만남을 끝으로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갈라진다. 결국 선택의 대가는 분명하게 갈렸다. 성산문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고문 속에서도 단종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 사육신으로 기록되며 처형당한다. 왕을 지키려 했던 선택은 목숨으로 끝나게 된다. 반면 진숙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다. 세조 정권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으며 공신에 오르고 마침내 조선 최고 권력의 자리인 영의정까지 오른다. 왕을 떠난 선택은 권력의 중심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하고 단종을 유배 보낸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단종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까지 나오게 된다. 진숙주 역시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같은 집현전에서 시작한 두 사람, 성산문과 진숙주.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왕을 섬겼지만 마지막 선택은 완전히 달랐다. 한 사람은 끝까지 세종의 부탁을 지켰고 한 사람은 부탁을 저버리고 변절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역사 속에서 충신과 변절자라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남게 된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